프로그래밍 수업을 선생님이 녹화해서 올려줄 건데 처음 해볼 건 자료의 입력과 출력이에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자료를 입력받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처리하고 또 사용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출력의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에 대해 다루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해볼 겁니다. 처음 해볼 것은요, 사용자에게 키보드로 입력받고 입력받은 내용을 반영해서 텍스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우리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처음에 닉네임을 짓잖아요. 그래서 닉네임 뭐 은호쌤이라고 지으면 은호쌤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출력이 나오죠. 다른 닉네임으로 지으면 다른 닉네임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키보드 내용의 입력값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료 탭으로 가시면 돼요. 자료 탭에 가면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죠.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실행화면으로 가지고 오는 순간 실행화면에 대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을 묻고 사용자의 대답을 기다린다는 뜻이니까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블럭에 있던 내용을 보여주면서 밑에 입력창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무 내용이나 입력해 볼게요. 아무 내용. 입력하면 더 이상 실행될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내용은 이 대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녕, 이름을 알려줘 라고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내용을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다시 입력받은 내용을 반영해서 출력해 주게 만들 거거든요. 생김새에 가보시면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꾸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두 개 있어요. 말하기 블럭인데 시간 제한이 있는 말하기 블럭이 있고 시간 제한이 없는 말하기 블럭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허접이니까 시간 제한이 있는 말하기 블럭을 쓸 거예요. 그래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묻고 대답 기다리기에서 안녕만 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수정한 내용대로 안녕, 이름을 알려줘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입력창이 나왔어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번엔 이름을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은호쌤이라고 입력하면 이 내용이 저장될 거고 아까는 더 이상 실행할 명령어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이번엔 말하기 블럭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려고 하는데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료 탭으로 와볼게요.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이랑 짝을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항상 짝꿍이에요. 대답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애거든요. 얘를 가지고 와서 이 말하기 블럭의 내용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게 그냥 대답이라고 써놓는 거랑 달라요. 그냥 대답이라고 써놓으면 얘가 24시간 365일 항상 대답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내용이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에 저장이 되니까 이 내용을 반영해서 말하기 블럭을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넣으려고 하는 블럭에 왼쪽 끝을 넣으려고 하는 칸에 갖다 대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거든요. 이때 집어넣으시면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행해 볼게요. 안녕, 이름을 알려줘 라고 해서 은호쌤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은호쌤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쵸? 다른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름을 알려줘 라고 해서 이은호 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은호 라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누구누구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런 내용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누구누구님이라고 하는 누구누구는 사용자의 대답을 반영해 줘야 되고, 뒤에 님 안녕하세요는 그냥 어떤 문장을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산 탭으로 가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블럭을 쭉 내려보시면 이 밑에 안녕과 엔트리를 합친 값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정석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면 앞에 있는 내용 더하기 뒤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어서 출력해주는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대답, 뒤에다가 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 여기다 넣어볼게요. 요것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명령어를 서로 이제 겹쳐서 사용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는 블럭의 왼쪽 끝을 넣으려고 하는 칸에 갖다 대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두 개의 블럭이 합쳐진 블럭이 됐죠? 바깥쪽에 있는 블럭을 마우스로 잡으시고 이제 넣으려고 하는 칸에다가 마찬가지로 왼쪽 끝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넣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가운데 갖다 대면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그쵸? 왼쪽 끝을 갖다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안녕, 이름을 알려줘 라고 해서 선생님 은호쌤 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은호쌤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이 맥락도 생기고 사용자랑 상호작용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신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덧셈 블럭을 사용해 볼게요.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앞에다가 대답 넣고 뒤에다가 님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말하기 블럭의 내용으로 이렇게 추가해 주면 은우쌤 입력하면 은우쌤님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처리 과정을 거쳐서 입력한 내용을 반영한 텍스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들었던 거 다 지우고요. 이번에는 4개의 방향키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4개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방향키를 눌렀을 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방향키를 누르는 게 명령어의 시작 조건이 돼요. 그래서 시작 탭에서 우리가 명령어의 시작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키를 눌렀을 때 라는 블럭이 있어요. Q키를 눌렀을 때. 여기에 따라붙는 명령어들은 Q를 눌렀을 때 실행이 돼요. 우리는 4개의 방향키를 이용할 거니까 선생님이 하나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또 하나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를 작성해 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브젝트가 좌표 평면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땐 X좌표가 증가하고 왼쪽으로 움직일 땐 X좌표가 감소해야 돼요. 위로 움직일 때는 Y좌표가 증가하고 아래로 움직일 땐 Y좌표가 감소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움직임 탭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을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땐 X좌표가 증가해야 되는데 X좌표와 관련된 블럭이 2개 있거든요.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이 있고 X10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이 있는데 뭘 사용해야 될까요? 맞았어요.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사용해야 돼요. 10 위치로 이동하기 블럭을 사용하면 이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X가 10인 좌표로 순간이동하도록 만드는 블럭이에요. 우리는 방향키를 누르는 대로 오른쪽으로 점차 좌표를 늘려가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사용해야 돼요. 이 블럭을 사용하면 현재 X좌표에 10만큼 더해가면서 위치를 바꿔가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갖다 붙이시고 시작하기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명령어를 실행하는 조건이 시작하기 버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화살표를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코딩을 안 했잖아요. 왼쪽 화살표는 X좌표를 줄여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음수값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꼭 10, 마이너스 10일 필요는 없어요.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 10보다 더 큰 숫자를 입력하면 한 번에 긴 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거리는 수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웠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여기에 입력한 숫자가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움직일 땐 Y좌표 10만큼 바꾸기, 아래로 움직일 땐 Y좌표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이렇게 하시면 4개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쉽죠? 방향을 움직일 때마다 그쪽 방향을 봤으면 좋겠는데 한쪽만 보고 있어요. 방향이라는 속성을 조정해서 엔트리봇이 4개의 방향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방향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블럭이 있어요. 정하기 블럭이 있고요. 회전하기 블럭이 있어요. 뭘 사용해야 될까요? 맞았어요. 정하기 블럭을 사용해야 돼요. 회전하기 블럭을 사용하면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요. 물론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아니니까 정하기 블럭을 하나씩 붙여줄게요. 근데 모두 90도이면 안 되겠죠? 오른쪽을 바라볼 땐 현재의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방향 0도거든요. 0도. 그 다음에 왼쪽은 오른쪽의 정반대쪽이죠. 정반대는 180도. 그 다음에 위쪽이 270도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90도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의 방향으로 움직여보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다 보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좀 아쉽죠? 왼쪽으로 갈 때 뒤집혀서 가요. 이거는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따가 할 거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요. 좋은 프로그래머는 초기화라는 걸 해줘요. 초기화는 처음의 상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롤 하면은 맨 처음에 500원 들고 우물에서 다 같이 레벨 1로 아이템 없이 시작하잖아요. 배틀그라운드 하면은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아이템 없이 다 똑같이 해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마리오 하면은 작은 마리오가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처음의 상태를 결정한 초기화라는 거예요. 초기 값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초기 값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니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 왜 하냐면요. 얘를 이렇게 아무 데나 갖다 놓고 빙글빙글 돌려놓잖아요. 이 상태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상태로 시작해요. 처음의 상태가 늘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움직임에서 한가운데서 시작하게 하고 싶어요. 그다음 방향도 오른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향을 0도로 정하기.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돌아가 있든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한가운데서 오른쪽을 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위로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왼쪽으로 갈 때 뒤집혀서 가는 거 이거 수정해 볼 거예요. 초기화는 그대로 두시고요. 4개 방향키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기 블럭 얘만 다 지울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브젝트는 하나지만 여러 개의 모양을 정할 수 있어요. 위에 보면 블럭 모양 소리 속성 있죠? 모양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엔트리봇 걷기 1, 걷기 2라는 두 개의 모양이 있어요. 걷기 2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걷기 1에는 오른쪽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치고 엔터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는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반전이라고 있죠? 첫 번째 있는 게 좌우 반전. 오른쪽에 있는 게 위아래 반전, 상하 반전인데 좌우 반전 한번 누르시고 위에서 저장하기, 새 모양으로 저장하기. 그럼 새 그림으로 왼쪽을 바라보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왼쪽 하고 엔터. 위아래도 해줄 건데 윗 모양 추가하기에서 엔트리봇 뒤 1, 그 다음에 엔트리봇 앞 1, 요거 추가해 줄게요. 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위쪽, 앞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아래쪽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블럭으로 돌아옵니다. 생김새에 가면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모양 바꾸기도 블럭이 2개 있는데요. 특정 모양으로 바꾸는 블럭이 있고 다음 모양, 이전 모양으로 바꾸는 블럭이 있는데 우리 특정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 다 붙여주시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왼쪽으로는 왼쪽으로, 위쪽으로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끝.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됐죠? 근데 지금 모양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크기 100으로 정하기 가지고 오세요. 크기 100으로 정하기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해보고 실행하시면서 큰 건 작게, 작은 건 크게 해서 맞추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하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화 버전인데요. 조금 어려운 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하는 김에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싶어요. 오른쪽만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아예 지우시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 계속 반복하기 가지고 오시고요. 만일 참이라면 가지고 와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조건을 확인할 거냐면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판단해서 Q키가 눌려져 있는가?
가지고 와서 오른쪽 화살표 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X좌표를 양수만큼 바꿔줘야 되니까 10만큼 바꾸기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명령어로 움직일 땐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이만큼 바꾸기로 수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죠? 방향은 내가 명령어를 안 넣었기 때문에 입력했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4개 방향 해보세요. 끝.